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게 어제 확정이 됐는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 김도원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잇나우 김도원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다고 리포트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인가요? 네, 일단 만난다는 데 되게 방점이 있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관세 협상 이후에 주요국들이 기승전 미국으로의 투자, 즉 리쇼링이었는데 한국이 미국한테 전체적인 규모 3,500달러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이 만나서 이 리쇼링의 구체화 방안, 즉 투자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 안보 관련돼서 크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대미 투자라면 정의선 회장 옆에 트럼프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요. 네. 정말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감안해 봤을 때 처음에 관세가 합의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즉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전략 산업들이 미국의 전략 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 5개의 산업들이요. 미국으로의 진출이 빠르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미국과의 협업 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5가지 전략 산업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송디 나와서 안보 자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즉 패권국이 과거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했었던 자산 중에 하나가 안보 자산이거든요. 최근에 이 5가지 우리의 강점이 있는 산업들이 미국의 안보 자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자산이 앞으로의 시세라든지 주가 시세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확장성이 매우 크게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도 특히 조선업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네. 조선업 쪽에 어떤 이슈가 있나요? 흔히 마가의 플러스 마스가라는 얘기가 있죠. 미국의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겠다. 자, 조선업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소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선소뿐만 아니고 이 조선과 관련된 MRO 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투자 등등에 나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의 조선 관련된 다양한 수출재가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전무한데 이번을 계기로 그 비중도 매우 높아질 것 같고, 또한 미국의 가장 핵심 중인 조선소 산업이 한국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빌드업 된다는 거,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의 해상 안보의 가장 중심에 미국의 파트너로서 한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장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략적 유연성은 사실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중에서 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둬야 될까에 대해서 파생된 개념인데요. 사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대중국 억제 등과 같이 확대하는 개념인데 국방비 지출 증가라든지 방산업종의 밸류에이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주한미군은 사실상은 북한의 무력을 억제하는 데 가장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펼쳐라. 즉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다양한 국방력의 확대를 제어하는 듯한 모습에 전략적 유연성을 가미시켜라 라는 것인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통령, 즉 한국의 정부가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매우 뜨거운 감자일 것 같아요. 지금 글쎄 제가 이것도 한 달 전에 와서 얘기했었죠. 10월쯤 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시 한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전략적 유연성이 이번 정상회담 간에 한국이 이 부분을 지지한다면 중국을 어느 정도 옥죄인 듯한 모습, 과거의 사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면세점에 대해서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이슈가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잠시는 누를 수 있는, 따라서 관련 테마들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업종이랑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스가, 즉 한국의 조선이 미국의 전략적 산업의 가장 중심에 서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것이 국방비를 GDP 대비 약 3.8%로 현재 한 2.6%인데요. 50%가량 지출을 확대해라. 이것은 한국 방산업계에는 조건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조건부를 하냐면 결국 미국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지출하라는 게 한국 제품을 쓰라는 걸까요? 결국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미국의 제품을 쓰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제품 플러스 관련된 한국의 방산업종도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부정적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한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엔터를 비롯해서 최근에 면세점 등등. 하지만 이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는 경감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번 8월 25일인데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과 위기적인 부정적인 부분도 동반 내포하고 있어. 그 어떤 이벤트보다도 가장 종목의 선별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와 전략적 유연성이란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과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곡점인 것 같은데요.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통장도 기분도 햇살처럼 반짝이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